어디 가서 자랑하긴 좋지만 어디다 써야 할지는 모르겠는 잡지식, 그 이름 몰사신잡. 몰라도 사는데 시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8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자기 전 에피타이저로 맛있는 잡지식 맛있게 즐겨주세요. 첫 번째 잡지식, 포켓몬의 모티브가 된 동물들. 만화 포켓몬스터. 이곳에서 나오는 포켓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발챙이의 경우 개구리가 되기 전 올챙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발챙이 배 위의 빙글빙글 모양새는 올챙이의 투명한 뱃속 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애벌레를 닮은 캐터피는 호랑나비의 애벌레가 모티브가 되었다고 하며, 이 포켓몬이 진화하면 배추인나비가 됩니다. 사랑둥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싱구라미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포켓몬이라고 해요. 우파는 우파루파, 일명 아울로트를 베이스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귀여운 외관과 멍한 표정이 쏙 닮은 것 같네요. 물론 야생 우파루파는 이렇게 생겼지만요, 잉어킹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노란 눈 우럭과 싱크로율이 상당하지만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잉어를 모티브로 만든 포켓몬이라고 해요. 악비아르는 코에 망치를 달고 있는 듯한 가비아 라거를 베이스로 만들어졌으며, 라플레시아는 실제 라플레시아라고 불리는 꽃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도 생김새도 똑같은 몇 안되는 사례이죠. 우추동의 진화형 우추보트는 아마존의 네펜데스 식충식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래두지는 아르마딜로를 모티브로 했지만 모래두지가 진화하면 천상갑이 됩니다.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슬리프는 말레이 맥이라는 동물을 따라 만들어졌으며, 보라파덕은 모두가 유추할 수 있듯 오리너구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 깨봉이라는 친구, 이 친구는 무엇을 모티브로 만들어졌게요? 무려 쓰레기 봉투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포켓몬의 모티브가 된 것들을 찾아보니 진짜 포켓몬들이 세상에 실존했구나 싶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조개는 어떻게 번식을 할까? 조개는 알을 낳지도 않으며 새끼를 낳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식을 할까요? 바로 다리 밑에서 주워옵니다. 조개는 정말 특이하게도 몸 밖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체외 수정을 토대로 번식을 한다고 합니다. 수컷 조개는 자신의 정자를 밖으로 분출하고, 암컷 조개는 자신의 난자를 밖으로 분출하게 됐는데, 물속에 떠다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정란이 점차 자라나 우리가 아는 조개 모양이 되는 것이라고 해요. 세 번째 잡지식, 달팽이의 집은 어디서 나는 걸까? 소라게를 보면 고둥이나 소라 등 조개류의 껍데기를 빼앗거나 주워서 그곳에 털을 잡곤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모양새의 달팽이는 집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재미있게도 달팽이는 태어날 때부터 집과 함께 태어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 껍질은 집이나 옷의 개념이 아닌 몸의 일부라고 합니다. 달팽이가 커질수록 껍질도 같이 자라나는 것이며, 그렇기에 껍질이 살짝 깨졌을 때에도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집을 달고 나온다라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부럽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번째 잡지식,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를 꼽으라면 당연히 서울특별시가 나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는 어디인지 아시나요? LA나 도쿄 같은 거대 도시가 떠오르시겠지만 정답은 다른 도시라고 해요. 기준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도시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 의외의 도시가 선정됩니다. 상하이도 아니고 베이징도 아닌 중국의 충칭시, 무려 3102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면적이 서울의 136배에 달한다는 사실, 서울시 면적당 22.8만 명이 사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도시라고 보긴 어렵겠죠. 반면 인구 밀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자면 인도의 첸나이가 1등입니다. 서울의 4분의 1 크기인 17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468만 명이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도의 첸나이의 인구 밀도 그대로 서울의 크기였다면 한 도시에 무려 1609만 명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부터 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가 일본의 도쿄로 37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잘못된 측정이었다고 해요. 이는 도쿄 근처에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친 결과였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과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인구수를 모두 합친 값쯤 되겠습니다. 실제로 도쿄에 살고 있는 인구수는 약 1300만 명이라고 해요. 다섯 번째 잡지식, 낙지의 생식기. 낙지는 다리를 보고 암놈, 순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다리로 알고 먹어왔던 것 중 하나가 순낙지의 거시기, 아니 생식기이기 때문이죠. 낙지를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펼쳐보면 이러한데, 딱 봐도 길이가 수상한 녀석이 보이시죠? 저게 낙지 순놈의 그것입니다. 실제로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끝까지 빨판이 있는 것이 아닌 끝에 이런 모양으로 생겨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순낙지는 짝짓기를 할 때 이 다리를 암놈 몸에 넣어 자신의 정자를 쫙 쏜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낙지를 드실 때 다리를 유심히 살피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암컷은 수컷과 다르게 온전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여섯 번째 잡지식, 마늘의 당도는 콜라보다 높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빠지지 않는 마늘, 한국인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 식료품이죠. 알싸한 맛이 느껴지는 이 친구는 놀랍게도 콜라보다 당도가 높습니다.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몇 배에 달하는 수준이에요. 마늘의
우유의 당도는 약 30브릭스, 반면 콜라의 당도는 약 10브릭스라고 하네요. 마늘은 엄청 달달한 녀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나는 아무리 먹어도 달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지? 그냥 코만 매운데? 7번째 잡지식, 청양고추보다 100배 매운 고추, 캐롤라이나 리퍼. 세계에서 가장 매운 이 고추가 기네스 세계 기록에 기록된 스코빌 지수는 무려 164만 스코빌. 개 중에서도 가장 매운 개별 고추로는 220만 스코빌 지수로 측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자면 청양고추보다 100배 매운 고추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점은 캐롤라이나 리퍼를 개발한 에드 커리어가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매운 고추를 계속해서 개량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나온 이 친구의 이름은 페퍼X. 캐롤라이나 리퍼보다 2배 매운 수치인 318만 스코빌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유튜버들이 원칩 챌린지라고 도전했던 파퀴칩스, 이 과자의 스코빌 지수는 약 220만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1.5배 더 매운 고추가 있더라. 저 같은 맵찔이들에겐 너무나도 자극적인 고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혀에 불 붙는 거 아닌가? 아님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 추위가 가시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요즘 봄이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벌써 겨울이 끝났다고 생각하니 뭔가 시원섭섭하네요. 근데 2022년이 도래했다는 게 직간접적으로 느껴져서 이 따사로움이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이번 2022년에는 따뜻해진 날씨처럼 정말 따뜻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잡식 제보나 주제보는 차말라멜 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